안녕하세요. 맹진아의 공항 가는 길 9회 여행과 공항편입니다. 오늘 게스트는 인천공항 아나운서 전미선 씨인데요. 인사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국제공항에서 목소리를 담당하고 있는 아나운서 전미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인천공항 아나운서 네. 무슨 일을 하는지 너무 궁금해요. 네, 여러분들이 공항에 오셨을 때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저희는 일단 가장 기본적인 사람 찾는 방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비행기가 이제 지연됐거나 결항됐을 때, 그리고 뭐 기내 반입 금지 물품이나 그리고 테러 관련한 방송 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든 방송을 다 담당하고 있는 저희 인연은 제 동생이 지금은 이제 KBS에서 일하고 있는데 원래 인천공항에서 같이 아나운서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인천공항 아나운서가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총 몇 명이죠? 저희는 지금 7명이 총 근무를 하고 있고요. 스케줄 근무여서 교대로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행객들이 공항에서 듣기에는 목소리가 다 똑같잖아요. 네, 그쵸. 그게 일부러 똑같이 좀 맞추나요? 그런 건 아니고요. 다만 이제 각자 목소리의 개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만 조금 맞춰서 말을 하는 편이고, 근데 계속 근무를 같이 하다 보니까 조금 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아나운서들끼리는 방송이 나오면 누구 목소리인지 알아요, 바로? 예, 저희는 이제 계속 목소리를 듣다 보니까 서로 목소리는 다 구분이 되고, 그래서 지적이랄까 충고도 해주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서로 모니터링을 해주는구나. 네네네. 알겠습니다. 이제 공항 아나운서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봤으니까 게스트 공통 질문을 드릴 텐데요. 나에게 여행이란? 저는 저한테 주는 선물인 것 같아요. 선물? 네. 일에도 좀 치여있고 여러 가지 개인적인 문제들도 있고 했을 때 스스로한테 주는 선물, 위로의 선물이 될 수도 있고 축하의 선물이 될 수도 있고. 선물 자주 주시나요? 네. 좀 아껴뒀다가 크게 선물을, 좋은 선물을. 네. 그렇구나. 마지막으로 여행 갔다 온 게 언제예요? 제가 최근에 5월 달에 그 싱가포르를 다녀왔는데요. 저희가 근무를 했을 때 연차가 어느 정도 쌓이게 되면 해외 공항 연수를 보내줘요. 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동료들하고 같이 싱가포르 창의 공항 견학하고 왔습니다. 그러면은 공항 연수라는 게 어떤 거예요? 저희가 공항이 더 좋은 곳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다른 공항이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또 배울 수 있는 부분은 기록을 해두고. 그러면은 인천공항으로 이렇게 오는 다른 공항 사람들도 있나요?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서로 뭔가 좋은 점들은 좀 배워보자 이런 취지에서 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여행지가 결정이 됐나요? 저는 가을에 일본 다녀오려고 계획 중입니다. 자주 가네요. 네. 그러면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공항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을 많이 물어볼게요. 저는 원래도 공항을 되게 좋아했어요. 여행을 자주 가기 전에도. 그래서 집이 좀 먼데도 일부러 가끔 그냥 기분 전환 삼아서 공항 버스 타고 공항 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다시 오고, 그게 좀 많이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거였거든요. 근데 공항을 잘 알지는 못해요. 여러 번 갔어도. 그래서 궁금한 점들이 많았는데 저처럼 공항에서 일하기 전에도 원래 공항을 좋아하는 공항이 저도 설렘의 공간이기도 하고 워낙 많은 사람들이 다니다 보니까 굉장히 뭐랄까 혼자 스스로 리플레시 할 수 있는 곳? 그런 곳이어서 사실 공항 리무진 버스가 좀 가격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되게 큰맘 먹고 가야 됐던 곳이에요. 근데 지금 일하니까 매일매일 할인을 받고 매일매일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방송 시작 전에 물어봤었는데 공항에 나만 아는 비밀 공간이 있는지가 궁금했는데 이제 너무 많은 사람이 워낙 많아져서 저만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좀 많이 없어졌어요. 예전에는 좀 맘 편히 쉬기도 하고 책도 읽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워낙
이제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시다 보니까 그런 공간이 좀 적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공항의 좋은 점들을 서로 막 블로그나 SNS로 네, 많이 맞아요. 공유를 하다 보니까 네. 다들 잘 알고 계신 네. 것 같아요. 그래도 굳이 얘기를 하자면 네. 공항에서 이런 시설은 꼭 이용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나요? 아, 되게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저도 아직 이용해보진 못했는데 그 캡슐 호텔이 최근에 오픈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다라큐라는 이름으로 캡슐 호텔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제 그곳을 저는 홍보가 많이 안 돼서 이용을 많이 안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는데 만실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정말요? 네네. 오. 그래서 이용을 하고 싶지만 못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고. 아침 일찍 비행기를 타시는 분들이 주로 네네. 뭐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들이라던가 이용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처 호텔 잡는 네, 것보다는 맞아요. 거기에 공항에 찜질방도 있다고 들었는데 저는 아직 아, 못 네네. 써봤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외국 분들도 워낙 이용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한 저녁 9시, 10시 이 정도만 돼도 많이. 차네요. 네. 그렇구나. 네. 또 뭐가 있을까요? 아까 영화관도 간다고. 아, 네네. 공항 그 지하의 교통센터라는 곳으로 오시면 그 공항 CGV가 있어요. 네, 이제 회사명을 말해도 돼요? 아, 우리 다 얘기해도 돼요? 아, 괜찮나요? 다 얘기해도 돼요? 네네. 그래서 저도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는데요. 네, 그 이용객들 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사시는 주민분들도 와서 예, 영화를 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인천 분들도 오셔서. 네네. 그렇구나. 섬이다 저는 보니까, 네. 개인적으로 공항 기능 중에 좋았던 거가 그 제가 12월에 태국을 갔었어요. 네. 근데 여기는 춥고 거기는 무척 덥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겨울 옷을 입고 그걸 가지고 가기가 너무 부피를 많이 차지하니까 맞아요. 그 공항에 겨울 외투 맡기는 네. 거기가 있잖아요. 네. 그거를 몰랐다가 네, 너무 유용하게 잘 썼어요. 가격도 그렇게 네, 비싸지 않고. 안 비싸고 네네. 일주일이면 바로 이렇게 네, 맡길 맞아요, 수가 있어서 안심하고 그렇게 음. 옷을 맡겼던.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이거는 조금 창피할 수도 있다. 나는 다시 돌이켜보기 창피할 정도로 큰 방송 실수를 한 적이 있다. 아, 이거를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막 굉장히 큰 실수라기보다는 저희도 어쨌든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수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많이 안 듣고 계시는 것 같아도 밖에 계시는 분들 중에 누군가는 방송을 되게 주의 깊게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출발 지연 방송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게 도착층에 방송이 나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다행히 큰일은 없었지만 예, 개인적으로도 되게 좀 많이 깜짝 놀랐던. 예, 놀라기도 하고 이제 듣고 만약에 문의를 했을 때는 굉장히 당황스럽고 죄송스럽고 그렇죠. 책임감이 좀 느껴지는. 네. 그렇군요. 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으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실수 말고 네. 다음 질문은 내 이름이 공항 방송에 나온 적이 있다. 아,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되게 흔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없었지만 그 저의 동료였던 네. 제 동생이. 그 언니의 동생이기도 한 유나 씨가 유나가 그 입사하기 바로 전에 여행을 갔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여행을 갔는데 저희가 이제 마지막 승객을 방송을 하게 되어 있는데 유나가 탑승을 늦게 하는 바람에 이름을 불렀었죠. 근데 성이 워낙 특별하다 보니까 기억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딱 입사를 해서 기억이 나가지고 네네 저희가 기록을 다 하는데 찾아봤어요. 정말 방송을 한 적이 있었는지. 근데 본인이 맞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기록하는 게 신기했어요. 아, 네. 기록이 3년까지 네, 보관이 돼요. 네. 그렇구나. 개인정보기 때문에. 네. 3년 지나면 네, 폐기를 하고. 그래도 이제 정보용으로 네, 3년 그렇죠. 동안은 네. 모든 방송을 다 기록하는 거예요? 네, 모든 방송을 다 기록하고 방송이 나가지 않더라도 문의를 했던 기록까지 다 세세하게 하고 방송이 있어요. 나가지 않고 문의만 오는 경우도 다 있어요? 네. 어떤 경우가 그런가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사람을 방송을 한 적이 있느냐에 대한 문의도 있었고요. 네, 뭐 이런 경우가 방송이 되는지에 대한 문의도 있고. 네. 그러니까 공항 쪽에서 알림을 하는 방송 말고 승객들이 요청을 해서 하는 방송도 있다는 거죠. 그 제가 듣기로는 되게 난감한 요청도 많이 한다고. 네, 굉장히 난감한 요청이 많은데요. 굉장히 특별했던 에피소드는 이제 헤어졌던 연인인데
헤어졌던 연인을 찾고자 공항 방송을 요청을 하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방송의 규정상 그쵸. 예, 해드릴 사적인, 수 없는 부분이어가지고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봤어. 그쵸.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뭐 영희에게 네. 철수가 아직 사랑한다고 예, 전해달라. 마음을 전달할 수 없는 곳이어가지고 그런 걸로 아쉽게도. 공항 방송을 쓰지 맙시다. 네. 그런 건 안 됩니다. 사적으로는, 네. 우리 꼭 중요한 걸로 써야 되잖아요. 미아 찾기라든지. 예, 그쵸? 정말 나가야 되는 방송들이 많아서. 근데 제가 생각보다 하루에 하는 방송량이 정말 많더라고요. 몇 건을 네네. 하시죠? 저희가 평균적으로 일단은 480건 이상 정도, 500건. 예, 성수기에는 그 이상도 돼요. 와. 네. 그러면 그 많은 방송들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방송이 뭐예요? 일단은 출국 임박 승객에 관련된 방송이 가장 많고요. 뭐 여권을 잃어버렸다거나, 예, 그리고 수화물 재검사가 필요하신 분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이 얘기 들었어요. 네네. 저희끼리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이 방송이 좀 줄었으면 좋겠는데 워낙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다 보니까 그만큼 방송이 늘어나서 보조 배터리 때문이죠. 네네, 맞아요. 맞아요. 최근에 보조 배터리를 많이들 이용을 하시고 여행 때 가지고 가시면서 이거를 붙이는 수화물에 넣으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근데 만약에 수화물 붙이는데 넣었을 때 그 컨베이어 벨트에서 걸려서 네. 다시 이제 승객한테 네. 연락을 하는 경우 이제 보통은 휴대폰으로 이제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도록 되어 있기도 하고, 이제 항공사 측에서 그 근처에 있는 부분에만 들릴 수 있는 방송도 하지만 기다리지 못하고 금방 자리를 떠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전체 방송으로 예, 승객 찾는 걸 도와드리고 있어요. 원래 하루 10건도 안 했던 방송이죠? 네네네. 저희가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평균적으로 하루에 7건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뭐 보조 배터리, 전자담배 뭐 이런 것들이 늘다 보니까 하지 말라고 말씀을 이렇게 챙겨 넣지 마세요라고 말씀을 그쵸, 지금 붙일 때 드리는데도 한번 더 예, 확인하잖아요. 확인을 되게 여러 번 하시는데도 안 넣었다고 생각을 하시나 봐요. 아, 깜빡하고. 예, 그래서 이제 붙이시는데 그런 경우가 이제 많아져서 한 10배 정도 늘어났어요. 그럼 정말 심각하다. 네. 여러분 보조 배터리는 네, 넣지 네, 마세요. 들고 타시던지 집에 네. 놓고 오세요. 네. 이게 궁금했어요. 사실 그 듣는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이게 야간 방송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네네. 네, 낮 근무를 하시는 네, 분들이 그 맞아요. 교대로 왔다 갔다 네. 하잖아요. 어때요? 밤에 이렇게 혼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꽤 조용하죠, 공항이. 예, 저희가 이제 심야랑 낮근무 분위기 자체가 좀 많이 다른데요. 일단 심야에는 방송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도 이제 저희가 언제 있을지 모르는 그 항공편의 상황에 대비를 해서 계속 깨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혼자 보내야 되는 시간들이 좀 많은. 그래서 조용히 할 일 하거나 네, 이제 일해야 되는 시간에는 또 일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잠 깨야 되는 노하우가 있나요? 안 자고 버틸 수 그 있는? 공간에 저 혼자만 있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에는 뭐 스트레칭도 하고 책도 읽고 최대한 그렇게 네, 최대한 쓰려. 네네. 어떤 게 더 재밌어요? 야간 방송이 더 재밌어요? 아니면 낮이? 확실히 저는 낮 근무가 재밌는 것 같아요. 네. 낮에 방송을 하는 게 다른 동료들도 같이 있고 그리고 계속 뭔가 일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낮 근무가 조금 더 바빠도 낮이? 네, 바빠도 좋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공항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여행자로서 공항을 찾았을 때 네네. 설렘이 없나요? 처음에 제가 입사를 딱 했을 때는 워낙 활동적인 성격이어서 선배들이 걱정을 좀 하셨어요. 왜요? 여기 있으면 이제 어쨌든 안에서 방송을 해야 되는 일이 많은데 바깥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이 적어지기 때문에 조금 힘들 수도 있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입사한 지 5년이 조금 넘었는데 계속 올 때마다 좀 기분이 좋은 것 같기는 해요. 어쨌든 비행기를 많이 볼 수 있고 그리고 계속 새로운 분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네. 공항에서 그러면은 자기 근무 시간이 아닐 때 막 돌아다니면서 구경하고 그래요? 네, 뭐 자주는 비행기 아니지만, 네네, 자주는 못해요. 이제 방송이 너무 많아져서 개인적인 시간이 많이 없고, 밥 먹는 시간에도 막 후다닥 들어와야 되거든요. 점점 방송이 많아지네. 네네네. 그런데 이제 개인적인 시간을 한 30분 정도 누릴 수 있을 때는, 뭐, 근처에도 이렇게 한 바퀴 쓱 돌고 온다던가. 여행객들 구경하고, 네, 구경하고, 비행기 구경하고, 연예인도 구경하고. 그렇구나. 네네네. 그거 워낙 미리 알아요? 알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동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카카오톡으로 오늘 지금 누가 입국하고 조인성이 지금 출국을 하러 그럼 가야지. 어디에 와 있다. 그러면 그래요? 제 근무 시간이 아닐 경우에 때. 바쁘지 않다 하면 정말 빨리 가서 보고. 얼굴 빨리 보고 다시 들어오고. 근데 만약에 좋아하는 연예인인데 근무 시간이면 너무 슬프겠다. 네, 그럴 때는 이제 보지는 못하고 간접적으로만 듣거나 잘 이제 갔구나. 네, 그가 잘 오실 때 봐요. 네. 이렇게 그렇게 되는군요. 이것도 궁금했어요. 공항 식당 중에 제일 맛있는 곳은? 이거 너무 어려운 거. 이거 진짜 중요한 질문인 네. 것 같아요. 저도 친구들한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기도 한데요. 그렇구나. 네네, 어디가 맛있어? 뭐 어디 가서 뭘 먹어야 돼? 무슨 식당 있어? 이런 질문 좀 많이 받거든요. 근데 저는 자주 이용을 하다 보니까 사실 특별하다고 느끼는 부분은 없어요. 하긴 매일 먹으니까. 네, 매일 먹고 매일 가고 하니까. 근데 한식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가격에 상관이 없으시다면 그 명가들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정식이 나오는데 가격은 조금 비싸지만 굉장히 맛있고요. 그리고 가격대가 조금 신경 쓰이는 분들은 그 지하 1층에 여러 가지 음식을 파는 코너가 있어요. 뭐 알탕부터 뭐 청국장, 뭐 김치찌개, 설렁탕 이런 걸 다 팔고 있어서 거기서 드셔도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이거 저는 아직 이용을 못 해봤는데요. 그 탑승동이라고 해서 그 면세구역 안쪽에 딱 들어가서 트레인을 타고 이동을 하면 외항기만 운영을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치맥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정말? 네네. 나 왜 외항기 맨날 했는지 몰랐지? 어디예요? 치킨 헌터라고 그 푸드 엠파이어라고 해서 음식을 파는 코너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예전에는 거기도 한식이나 이런 거 위주였어요. 근데 이제 바뀌면서 그래서 치맥, 뭐 소맥 이런 걸 다 즐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많이 마시지만 않으면 괜찮을 먹고 것 타도 같아요. 되는 거죠? 네네네. 가격도 비싸지 않고 괜찮을 것 같아요. 확실히 여행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저는 한식을 먹어요. 그 기내식에서도 이렇게 선택권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럼 저는 대부분 양식을 고르는 편이에요. 좀 밥을 너무 배부르게 먹으면 비행할 때 좀 불편하기도 하고 아니면 아예 안 먹거나. 그래서 가는 길에는 그렇게 먹는데 돌아올 때는 이제 계속 외국에서 밥을 못 먹고 오래 있다가 비행기를 딱 타면 뭐 먹으려면 비빔밥. 그래서 고추장 다 짜서. 근데 그거를 못 먹고 너무 피곤해서 잠만 자는 경우. 맞아요. 딱 눈 떴는데 그 기내식 먹으라고 티켓 붙어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내려서 이제 도착층에 있는 한식 레스토랑을 막 찾아가는데 맛있는 곳이 사실 글쎄요, 집밥보다는 확실히 그렇긴 한데 그래도 정말 한 달 동안 밥을 못 먹다가 맞아요. 그걸 먹으면 뭐 편의점 삼각김밥이라도 맛있잖아요. 왜 침이 고이지? 또 뭐가 있죠? 맛있는 곳들? 최근에 디저트류를 즐길 수 있는 곳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식당이라고 하긴 조금 애매하지만, 뭐 케이크라던가 아이스크림이라던가 백미당이 들어와서 저는 굉장히 좋았거든요. 백미당 들어왔어요? 백화점에만 들어가는 게 아닌가 했는데 공항에도 들어와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공항에 먹으러 가야겠구나. 네. 저는 처음에 아주 옛날에 잠바주스가 거의 공항점이 뭐 첫 번째가 두 번째로 되게 처음 생겼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여기 시내에서도 잘 못 먹는 맞아요. 그거여서 찾기가 어려워서. 지금은 아마 면세구역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없어져서. 점점 선택권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거는 좀 유용하다. 공항 방송이 필요한 응급 상황이 되면 어떻게 문의를 해야 되나요? 방송실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모르니까. 네네, 그죠. 저희가 아무래도 통제가 안 되는 공개되지 않은 곳에 있다 보니까 직접 와서 신청을 하시는 건 아니고 그 가까운 안내 데스크나 항공사 직원을 통해서 저희가 방송 신청을 받고 있어요. 그런 경우가 아니실 경우에 내가 현장을 이동하기가 어렵다, 이런 위급한 상황도 있잖아요. 그러실 경우에 주변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직원분들이 없다면 그 개인 휴대폰으로 공항 헬프데스크로 연락을 하시면 저희 쪽으로 바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상황을 듣고 이제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에 바로 방송을 즉시 내보내는 걸로 해서
네, 그렇게 이게 방송실에 직접 신청하는 게 아니라 네네네. 데스크에서 연결을. 네네네. 왜냐하면 방송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워낙 업무가 많다 보니까 네. 현장에서 이제 방송이 되는 경우 안 되는 경우를 일단 1차적으로 구분을 해서 저희 쪽으로 연락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송이 바로 필요한 경우에는 바로 정말 해드리기도 하고 조금 애매한 경우에는 유동적으로 방송하기도 해요. 그렇구나. 네. 여태까지 정말 많은 방송을 했을 것 같은데 네. 기억에 남는 게 있어요? 기억에 남는 방송이요? 일단 아이 잃어버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저희도 같이 긴장을 하고 아이를 찾을 때까지 계속 방송을 주시를 하고 있는데 일단 아이를 잃어버리게 되면 나이에 관계없이 굉장히 현장에서도 당황스럽고 저희 쪽에도 연락이 굉장히 많이 와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이제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는 이름이나 이런 인상착의도 같이 계속 안고 있는 것 같아요. 기억에. 그러면 방송을 하고 나서 만약에 아이를 찾으면 찾았다고 연락을 네, 해줘요? 네. 아, 저희 다행이다. 쪽으로 찾았다고 연락이 오고 그럼 이제 협조로 인해서 아이를 잘 찾았다, 무사히 인계되었다 이런 방송도 하거든요. 아, 네, 그래요? 네네네. 아, 그쵸. 왜냐면 네, 내일이 일단, 아니어도 네. 걱정을 하시는 네네네네. 결국들이 있으니까. 일단 방송을 들었기 때문에 네. 맞아. 아까 방송한 게 어떻게 됐을까? 막 계속 네. 이렇게 걱정을 많이 찾았을까? 해요. 네. 아, 찾았다는 방송도 네네네. 해주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공항 방송 말고도 다른 방송 하고 싶으세요? 사실은 제가 이쪽 방송을 하기 전에 스포츠 방송을 잠깐 했었어요. 그래서 워낙 현장에서 있다 보니까 네. 계속 밖으로 나가고 싶더라고요. 근데 지금 인천공항에 와서 딱 사내 방송을 했을 때 좋았던 게 물론 공항 방송도 좋지만 저희가 매주 금요일마다 그 경인방송 라디오를 통해서 교통방송을 잠깐 했었어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지금은 안 하고 있는데 한 3년, 4년 전까지는 저희가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시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계속 하고 있어요. 다양한 종류의 방송을 네. 많이 해보셨네요. 그러면 이 세 개가 또 어떻게 달라요? 교통방송의 매력은 또 뭐가 있어요? 교통방송은 일단 듣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공항방송은 공항에 오셔야지만 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무게감도 살짝 좀 다른 것 같고 네. 그리고 저희는 물론 라이브 방송이긴 한데 실수가 있었을 경우엔 저희가 캔슬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아, 공항에서요? 네네네. 오. 네, 이게 저희가 좀 특수한 시스템으로 방송을 하고 기술 있는데 되게 좋다. 네. 그래서 만약에 실수가 있었다라고 하면 삭제가 바로 되고 이제 방송을 다시 하는데 뭐 라디오 방송 같은 경우에는 삭제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긴장감 같은 게 조금 다른 것 같고 스포츠도 라이브. 네네네. 되게 생방이 강하겠다. 우리 이거 라이브로 할 거였어요. 녹방이 아니라. 네. 무슨 스포츠 방송 하셨어요? 저는 프로야구 2군이랑 테니스, 네, 오픈 테니스 뭐 이런. 네. 그렇게 방송하다 보면 그것도 좋아지나요? 그 운동이 자체가? 네. 원래는 제가 테니스는 정말 일가견이 없는 사람이라서 뭐 룰도 당연히 모르고 볼 줄도 모르고 흥미도 사실 없고 그랬는데 그거를 경기를 계속 보다 보면 그 선수에 대한 관심도 생기고 룰도 알게 되고 이러면서 네, 확실히 재밌어지네. 네, 재밌어지는 것 같아요. 스포츠 방송이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제 야구 같은 경우는 끝날 때까지 알 수 없다고. 아, 그렇구나. 맞다. 끝까지 좀 긴장감을 놓지 않고 하는 거였어서 예측하기 정말 어려운. 눈물도 많이 머금고. 아, 정말요? 네. 아, 만약에 방송을 하러 가면 한 팀을 취재를 하는 건가요? 우승팀을 저희가 취재를 하고 우승팀 중에서도 오늘 활약이 정말 뛰어났다 이런 분들. 네. 또 진 팀은 인사도 네. 못하고 가나요? 네. 아, 슬프다. 네. 근데 정말 그 야구나 이런 거 중계를 하면 정말 야외에서 이렇게 뛰다가 답답할 거라는 걱정을 할 만하네요. 다른 사람들이. 초반에, 그래서 입사 초반에는 조금 그랬었는데 지금은 워낙 익숙해졌고 동료들이 워낙 좋아서 네, 그 팀워크가 되게 간단해요. 좋은 것 같더라고요. 네네. 서로 유나에게도 동생분한테 네. 들으셨죠? 제 동생도 그 나와서도 계속 이렇게 교류가 있고 네. 네, 그 끈끈한 팀워크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퇴사를 해도 좀 그리워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단다. 네. 그리워. 네. 아, 마지막으로 인천공항에 대해서 이거는 꼭 알려주고 싶다 이런 게 있나요? 아무래도 공항에 지금 최근에 이용객들을 위해서 네. 좀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왜 기다리는 걸 많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짜증도 많이 나고 사람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래서 뭐 셀프 체크인이라던가 예. 그리고 이제 최근에 웹 모바일 체크인이라고 해서 휴대폰으로도 미리 체크인을 하고 오실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런 부분들을 이용을 하시면 확실히 좀 출국 임박을 해서 오시더라도 좀 빨리 이용을 하실 수 있고 공항 가는 길에 네네. 내가 아무래도 시간이 촉박할 네네. 것 같다. 그러면 이제 핸드폰으로 미리 체크인을 하셔서 바로 수속을 하실 수 있는 그럼 짐만 붙이고 네, 가는 만약에 건가요? 기내 반입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짐만 있으시면 바로 들어가셔도 되고요. 그것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보조 배터리 때문에 네네. 그 자꾸 다시 와서 네. 다시 그 짐을 확인을 하고, 보내는 네. 그것 때문에 체크인 자체가 좀 길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네. 옛날에 비해서 확실히 저도 줄 서서 짐을 붙이고 이제 티켓을 받을 때 대기 시간이 한참 길어진 것 네. 같은 기분이 들어요. 이렇게 줄을 오래 섰던 것 어떤 같지가 거지 않은데 확실히 대기 시간이 많이 길어진 것 같고. 그러니까 제가 근무를 하다가 점심시간에만 나와서 딱 봐도 줄이 굉장히 길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뭐 이제 체크인을 통해서 체크인 카운터를 통해서 하는 방법이 가장 뭐 안전하기도 하고 마음이 편하기도 하고 하실 수 있지만 맞아요. 예, 다른 편리한 방법들도 있으니까 좀 확인을 하셔서 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요즘에는 그 셀프 체크인 기계 옆에 직원분들이 계셔서 네네. 많이 도움을 주시기 때문에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저도 최근에 이용했던 건데요. 그 어플리케이션을 인천공항 어플리케이션을 이용을 하시면 성수기 같은 경우는 주차 대란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아무리 여유 있게 와도 촉박하게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을 활용을 하면 주차가 어디에 가야 이용을 할 수 있는지, 예, 그리고 뭐 공항철도는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예. 그 어플리케이션이 궁금했어요. 공항 어플리케이션이 네네. 공항의 모든 시설들이 이렇게 네네. 나와 있는 네네네. 건가요? 공항에 이제 뭐 식당이라던가 뭐 주차 관련, 교통 관련,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저희가 그 비행기가 많다 보니까 게이트 변경이라든지 맞아요. 도착 출구 변경이 굉장히 잦아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B 입국장에서 기다렸다가도 갑자기 정말 이미 비행기가 도착을 했는데 뭐 C 입국장으로 변경이 됐다 이런 경우도 많거든요. 그럼 현장에서도 확인을 하실 수 있지만 도착하시기 전에도 휴대폰으로 확인을 하실 수 있다는 거. 맞아요. 저도 그 출발하기 전에 게이트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그 게이트 사이사이마다 알림판이 있잖아요. 네, 전광판이. 맞아요. 근데 거기서 조금만 떨어진 자리에 있으면 다시 한 10분에 한 번씩 가서 게이트가 바뀌진 않았나 맞아요. 확인을 해야 되니까. 왜냐하면 제가 한 번은 그거를 모르고 있다가 너무 막판에 안 거예요. 게이트가 네네. 정말 한 출발하기 그러니까 그 보딩을 하기 한 15분 전쯤에 바뀐 거예요. 근데 우리 원래 게이트가 여기였으면 바뀐 게이트가 여긴 거예요. 그거를 너무 늦게 알아서 막 뛰었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트라우마처럼 네. 항상 그 보드 앞에 앉아있던지 계속 몇 분에 한 번씩 가서 왔다 체크를 갔다 하는데 하죠. 확실히 어플리케이션이 있으니까 편하게. 바로바로 확인을 할 수 있더라고요. 좋은 것 기술을 같아요. 역시 활용을 해야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인천공항 관련해서 너무 유용한 정보를 저희가 많이 얻었어요. 사실 공항 가는 길 처음에 기획을 했을 때부터 제가 마음에 뒀던 게스트였어요. 그래서 유나한테 꼭 섭외를 해야 된다. 영광입니다. 공항 얘기를 꼭 해야 된다 이랬었는데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네, 우리 공항에서 만나요. 네. 네.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읽어드리오에서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유명한 작가 알랭드 보통의 책인데요. 공항에서의 일주일이라는 제목의 책인데 이게 번역서가 있는데 제가 원서밖에 없어서 오늘은 원서를 읽어드릴 거예요. 대신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가 이 책이 나오고 바로 사서 주기적으로 몇 번씩 읽는 이유는
공항에서 있을 수 있는 일들을 정말 담백하게 잘 서술을 해놨어요. 알랭드 보통 특유의 문체가 잘 드러나는 책 중에 하나인데요. 또 그렇게 두껍지도 않아서 네, 실제로 비행기에서 읽으셔도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09년에 알랭드 보통이 영국 히드로 공항에 초청을 받아서 일주일 동안 공항에서 머물면서 공항 사람들도 만나고 공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관찰을 하면서 본 것들을 이제 책으로 만든 건데요. 뭐 출발, 도착, 여러 가지 챕터로 나뉘어져 있어서 그 해당 주제에 걸맞는 이야기들이 몇 개씩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Departure, 출발이라는 장에서 몇 장을 읽어드릴 텐데, 아무래도 공항에서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흥분은 떠나기 직전의 설렘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묻어나고 의외로 정보나 기술적인 면도 꽤 많이 담고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공항에 이런 기능도 있구나, 이런 일들도 공항에서 일어나는구나를 배우면서 읽을 수 있었던 책입니다. 그래서 너무 미사여구가 많지 않은데 그 깔끔한 문장 속에서 느낄 수 있는 감정이 깊어서 저는 알랭드 보통 책을 좋아하는데요. 사실 요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가장 최신작들은 그렇게까지 막 너무 좋진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알랭드 보통의 옛날 책들을 더 자주 읽는 편인데, 이것도 정말 손이 자주 가는 책이라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읽어드릴게요. As every plane took up its position at its assigned gate, a choreographed dance began. A passenger walkway rolled forward and closed its rubber mouth in a hesitant kiss over the front left-hand door. A member of the ground staff tapped at the window. A colleague inside released the airlock. And the two airline personnel exchanged the sort of casual greeting one might have expected between office workers returning to adjacent desks after lunch, rather than the encomium that would more fittingly have marked the end of an 11,000-kilometer journey from the other side of the globe. Then again, the welcome may be no more effusive 100 years hence, when, at the close of a 9-month voyage, against the eerie blood-red midday light bathing in a spaceport in Mars' Sidonian hills, a fellow human knocks at the gold-tinted window of our just-docked craft. Cargo handlers opened the holds to unload crates filled with the chilled flanks of Argentine cattle and the crenellated forms of crustaceans that had, just a day before, been marching heedlessly across Nantucket Sound. In only a few hours, the plane would be sent up into the sky once more. Fuel hoses were attached to its wings, and the tanks replenished with Jet A1 that would steadily be burned over the African savanna. In the already vacant front cabins, where it might cost the equivalent of a small car to spend the night reclining in an armchair, cleaners scrambled to pick up the financial weeklies, half-eaten chocolates and distorted foam earplugs left behind by the flight's complement of plutocrats and actors. Passengers disembarked for whom this ordinary English morning would have a supernatural tinge. Meanwhile, at the drop-off point in front of the terminal, cars were pulling up in increasing numbers, rusty minicabs with tensely negotiated fares alongside muscular limousines from whose armored doors men emerged crossly and swiftly into the executive channels. Some of the trips starting here had been decided upon only in the previous few days, booked in response to a swiftly developing situation in the Munich or Milan office. Others were the fruit of 3 years' painful anticipation of a return to a village in northern Kashmir, with 6 dark green suitcases filled with gifts for young relatives never previously met. The wealthy tended to carry the least luggage, for their rank and itineraries led them to subscribe to the much-published axiom that one can now buy anything anywhere. But they had perhaps never visited a television retailer in Accra, or they might have looked more favorably upon a Ghanaian family's decision to import a Samsung PS50,
a high-definition plasma machine the weight and size of a laden coffin. It had been acquired the day before at a branch of Comet in Harlow and was eagerly awaited in the Kissinman quarter of Accra, where its existence would stand as evidence of the extraordinary status of its importer, a 38-year-old dispatch driver from Epping. Entry into the vast space of the departures hall heralded the opportunity, characteristic in the transport nose of the modern world, to observe people with discretion, to forget oneself in a sea of otherness, and to let the imagination loose on the limitless supply of fragmentary stories provided by the eye and ear. The mighty steel bracing of the airport ceiling recalled the scaffolding of the great 19th century railway stations and evoked a sense of awe suggested in paintings such as Monet's Gare Saint-Lazare that must have been experienced by the first crowds to step inside these light-filled, iron-limbed halls, pullulating with strangers, buildings that enable the person to sense viscerally, rather than just grab intellectually, the vastness and diversity of humanity. The roof of the building weighed 18,000 tons, but the steel columns supporting it hardly suggested the pressures they were under. They were endowed with a subcategory of beauty we might refer to as elegance, present whenever architecture has the modesty not to draw attention to the difficulties it has surmounted. On top of their tapered necks, the columns balanced a 400-meter roof as if they were holding up a canopy made of linen, offering a metaphor for how we too might like to stand in relation to our burdens. Most passengers were bound for a bank of automatic check-in machines in the center of the hall. These represented an epochal shift away from the human hand and towards the robot, a transition as significant in the context of airline logistics as that from the washboard to the washing machine had once been in the domestic sphere. However, few users seemed capable of producing the precise lineup of cars and codes demanded by the computers, which responded to the slightest infraction with sudden and intemperate error messages, making one long for a return of the surliest of humans, from whom there always remains at least a theoretical possibility of understanding and forgiveness. Nowhere was the airport's charm more concentrated than on the screens placed at intervals across the terminal, which announced, in deliberately workmanlike fonts, the itineraries of aircraft about to take to the skies. These screens implied a feeling of infinite and immediate possibility. They suggested the ease with which we might impulsively approach a ticket desk and within a few hours embark for a country where the call to prayer rang out over shuttered, whitewashed houses, where we understood nothing of the language and where no one knew our identities. The lack of detail about the destinations served only to stir unfocused images of nostalgia and longing. Tel Aviv, Tripoli, St. Petersburg, Miami, Muscat via Abu Dhabi, Algiers, Ran Cayman via Nassau, all of these promises of alternative lives to which we might appeal at moments of claustrophobia and stagnation.